자, 그러면은 제가 집히는 거대로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메트로폴리스라는 책이에요. 이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도시의 역사로 보는 인류 문명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를 이제 읽는 이유는 저희 도시 자체에 제가 지금 그 관심을 많이 씁니다. 제가 왜냐면은 도시를 소재로 한 이제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도시에 관련해서 어떤 기획을 하거나 어떤 그 시나리오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짤 때 굉장히 경감을 많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도시의 관점에서 인류가 어떻게 협업을 하고, 그리고 인간이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요게 그 도시가 이렇게 하나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협력체를 이룰 수 있는지, 정말 약간 되게 세포 조직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게임의 소재가 하나 정해지면은 그 소재에 관련한 그런 관련된 뭐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관련된 책들을 여러 가지를 읽어보면서 좀 소재를 수집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게임 기획자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약간 게임마다 딱 필요하고 한데 없는 개념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아이디어가 재밌겠다 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재밌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막 그냥 아무 아이디어나 내더라도 그게 정말 먹힐지 안 먹힐지나, 아니면은 정말 그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그런데 기획자가 왜 필요하냐? 이제 여러 파트들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할 텐데, 그 가운데서 논리정연하게 그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말이 되게끔 말이 되게끔 이제 그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구축을 해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말이 돼서 맞아 떨어지는지를 이제 딱 제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획자라는 게.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막 나온다면은, 생각보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은 뭐 이렇게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아이디어들은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경험상에는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제 경험상으로 좀 더 흐름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기획을 만들려면은, 그러면은 소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영감을 얻기 위한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설명이 길었는데 더 나아가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 두껍거든요. 이런 게 거의 한 물 한 병 반 정도의 무게인데, 이거 가방이랑 캐리어에 놓고 다니면은 부서져요. 이거는 그 어깨가 절대 갖고 다닐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산 게 이제 이런 이북 리더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소재들에 관련된 책들을 이제 뭐 밀리의 서재라든지 뭐 아마존에 있는 그런 이북 사이트라든지 그런 거랑, 또 학교에서 그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PDF라든지 이북 파일들을 많이 공유를 해줍니다. 그런 거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이제 읽고서 그래서 버스 같은 데에서 읽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소재들을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이제 읽고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 타이난 실베스터의 게임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걸 저자가 타이난 실베스터라고, 이제 림월드라는 이제 게임을, 정말 유명한 게임을 이제 개발한 그런 분이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게임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정말 그 게임 기획의 정석이라고 딱 부를 수 있게 그 게임에 대한 이제 설명을 굉장히 잘 이제 녹여내고, 이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닥치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한 번쯤 고민해봤을 부분, 그리고
그 외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기획 그리고 게임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정말 이 책 추천드리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엔트리 레벨의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엔트리 레벨의 그 책들 추천하는 것들을 여기 그 사진에다가 찍어 놓을 테니까요. 그 책들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아까 카메라 삼각대 높이 조절하면서 좀 사용했었는데요.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스토리라고 적혀 있는 책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스토리에 대해서 정말 그 정석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다뤄요. 여기서 이제 첫 부분에서 굉장히 저한테 그 귀감이 되는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정석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정말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형화된 그런 틀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 틀을 이해함으로써 이 틀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 독창성이 발휘는 된다라고 이제 이 책의 앞부분에서 제가 기억하는 한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이제 특히 이 책은 조금 더 그 영화적인 작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 인류사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스토리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잘 어떻게 쓸 수 있는지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제 잘 다루는 그런 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이거를 다 막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읽는 거는 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읽는 방식은 보통 그래서 여기 이제 목차라든지 그 나와 있는 그러니까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파트마다 나눠져 가지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이야기의 구성 요소, 스펙트럼, 설정, 뭐 위기 절정 결말, 구성, 장면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부분을 열어서 봐가지고 계속해서 참고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책을 다 읽게 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받아야 되고 또 기획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그 좀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역할이자 또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막 공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하면서 참고할 영역이 있다 하면 정말 사전처럼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참고를 하는 그런 방식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캐릭터 줄거리 아이디에이션부터 완성까지 단계별 가이드가 있는데요. 요것은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가 이미 있어서 캐릭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려줄 텐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캐릭터를 어떻게 매력 있게 구축을 하면서도 어떻게 잘 피칭할 수 있는가, 남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를 잘 설명합니다. 근데 이 설득이 안 되는 캐릭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캐릭터 막 그렇게 다 구성해놓고서는 결국에 캐릭터들을 이제 그걸 이해시키고 공감을 시켜야 되는 것은 팀원이란 말이에요. 팀원들을 다 공감을 시켜가지고 아트도 이런 캐릭터가 이렇게 그러면은 상상이 된다. 얘는 이런 성격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만드는 그런 때랑 아닐 때랑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면 그 아트도 그럴 텐데 거기서 가령 캐릭터를 받아가지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시나리오를 쓰거나 아니면 기획을 하는 동료라든지 개발자들도 정말 그 의도를 잘 파악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코드들하고 아닌 거하고는 정말 그 미묘한 차이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디테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게임 디자이너이자 게임 기획자예요. 그럼 그렇게 자기가 설계한 그런 애써 만든 캐릭터들을 매력 있게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야겠죠. 그 설득을 도와주는 책이 바로 이 캐릭터 줄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 접근 방식을 취하냐를 이제 잘 가이드를 해주는데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같이 읽으면 시너지가 나겠죠. 시나리오도 잘 구상하고 캐릭터도 이제 정말 단계별로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피칭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에게 설득이 안 돼. 심지어 팀원 내에서 그 캐릭터가 매력적이라고 설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게임에서 어떻게 넣어요?
게임은 결국에는 소비자가 플레이를 하고서는 소비자가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음식으로 따지면 손님이잖아요. 요리를 내는데 그 요리가 요리에서 뭐 그 구워서 낸 그 구이가 무슨 맛인지도 조리하는 사람들은 몰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도 그렇고 정말 기획자는 모든 자기가 생각하는 영역을 잘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깨우치고 배우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이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뽑았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많이 읽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기술적인 영역이죠. 뭐 UI UX 디자인 완벽 가이드 이제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책 몇 개 더 꼽아보자면은 뭐 아이고 무너졌다. 네, 그 코딩의 기술이라든지 뭐 코딩의 기술은 사실상 잘 아실 거예요. 그 이름만 아시더라도 저거 코딩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코딩 기술 필요할 때 가끔씩 읽어보고 있고요. 얇아가지고 뭐 꿀팁 정도 모아놓은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획자한테 코딩을 왜 읽냐고요? 그 기획자는 그 자신의 생각이 구현되는 방식을 알아야지 그 기술이 어떤 플랫폼을 통하고 어떤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어떻게 담기는지 알아야지 이게 기획의 자유도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기술력을 갖추었는가, 내가 붓을 쓰는가 아니면 뭐 붓도 이렇게 막 요만한 작은 붓을 쓸 수 있는가 아니면 엄청 널찍한 붓만 쓸 수 있는가, 하다못해 누구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만든 그런 엉성한 그 붓으로만 그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코딩이 작동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간단한 거는 내가 만들 줄이라도 알아야지 어떻게 게임이 굴러가는지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기술자들한테도 제대로 전달을 해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코딩 기술 배우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UI UX 디자인도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UI UX라고 해가지고 달라지지 않아요. 정말 UI 디자이너나 뭐 디자이너,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아트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저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버튼 어디다 배치되고 어떻게 눌리는데 그게 어떤 느낌으로 작용을 되고, 이런 그 유저의 플로우를 공감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정말 기획자는 게임에서 다양한 분야, 거의 모든 분야들을 어느 정도 기초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정말 자신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팀의 역량들을 각자 파악을 해가지고 최고의 결과물, 가장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이해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논리 구조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네, 탈바꿈의 동양고전이라고요, 이런 것도 읽고 있는데요. 유학 생활이 생각보다 조금 외로움을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예외는 아닌데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좀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면서 그런 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뭐랄까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외로울 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인생에 대해서 좀 반복적인 삶을 살 때, 왜냐면은 캠퍼스 오가고 사실 뭐 막 아무데나 이렇게 막 저기 돌아다니기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방향성을 좀 잘 이렇게 좀 찾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데는 동양고전만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게 또 동양고전이 좀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손자분법은 제가 많이 영감을 받고 있는
그 약간 제가 리더를 하면서도 막 이제 여러 약간 인간관계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에서 많이 영감을 얻었고 또 논어, 손자병법, 맹자, 도덕경, 중용, 대학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요약해서 먹기 쉽게 그러니까 잘 이해하기 쉽게 이제 잘 그 정리한 책입니다. 많은 영감이 되었어요. 요거는 이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상 연출 010인데요. 요 책이 되게 좋은 게 그 예시 같은 경우를 이제 QR 코드로 해가지고 영상이 어떤 식으로 연출되는지를 이제 잘 보여줘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화식으로 이제 그려져가지고 보이게 되는데요. 영상 연출도 마찬가지죠. 이 연출의 그런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내가 특정한 느낌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무슨 연출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싶을 때 찾아보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연출이 이게 정말 이렇게 작동하는 게 맞나라고 확인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전 같은 책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메카닉 요거는 이제 게임 기획자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하는 책입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시스템이나 이제 게임의 메커니즘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게임 디자이너들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디자이너랑 기획자랑 조금 제가 단어를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그 왜냐면 좀 디자이너가 100% 기획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좀 그 기획하는 쪽이니까 게임을 디자인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그 기획이랑 이제 유사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게임에서 어, 어떤 규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게임 메커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 뭐 이렇게 그 복잡한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그 그래프 같은 것들 이런 걸로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이제 뭔가 자원을 수집을 해가지고 막 소모전을 벌여. 막 왜냐면은 군대를 생성해가지고 군대끼리 막 싸움을 붙여서 결국에 소모전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전략 게임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수치들이라고 조정하고 밸런스 잡고 심지어 어떻게 재밌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예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약간 그 외국어 같은 거 처음 배울 때 이제 막 조금 이제 막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그런 자주 쓰는 그런 약간 필승 문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기본적인 세팅들이랑 메커닉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상세하게 잘 알려줘요. 그 유형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답을 알려주는 답지는 아닙니다만 정말 어떻게 시작할지 모를 때 그리고 기초적인 장르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정말로 이걸로 베이스를 해가지고 스타트하기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책이다라고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초심자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 책은 게임 메커닉이 무엇이고 게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최소한 게임을 몇 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게임 메커닉을 몇 번 디자인해본 그러니까 한 번쯤 뭐 주사위나 보드 게임으로 한 번쯤 만들어본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사실 저는 이 페이지가 그렇게 그 많은 영감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한 장 갖고는 이런 그 모든 이제 세상에 요약된 그 교양을 다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게 365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어떤 내가 모르는 교양들이나 모르는 영역들이 있는가를 이제 보기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뭐 약간 쉽게 얘기하면은 그 랜덤으로 봐가지고 또 약간 모르는 분야에서 또 레퍼런스를 얻기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자료집이죠. 단편 소설 쓰기 모든 것. 요것은 아까 이제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 줄거리 단계별 가이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것인가와 캐릭터 단계별 가이드하고는 어느 정도 좀 느낌이 다른 게 단편 소설을 어떻게 재밌게 쓸 수 있는지 이제
궁극의 소설 쓰기 바이블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는 게임은 소설 단편 소설집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질 때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게임을 진행을 할 때 계속해서 목표가 제시가 되고, 예를 들어 뭐 어느 목표까지 A 지점까지 뭐 도달해라, 어디까지 숨어가라, 뭐 어디까지 뭐 이렇게 적을 무찔러서 가라 하는 식으로 이제 간단한 그런 목표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제시가 되는데, 그때마다 플레이어를 그 목표, 그러니까 챕터마다 몰입을 시키려면은 그 안에 기승전결이 잘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그런 기승전결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기승전결이 쪼개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짤막한 플롯들, 혹은 게임 하나 짤막한 게임 가지고도 이제 어떻게 확 몰입을 확 시키고, 정말 이렇게 후크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그 흥미를 끈다고 얘기하는 거죠. 후크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흥미진진하게 진행을 시킬 수 있을까는 단편 소설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요 책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이제 게임에서도 대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텍스트도 들어가고, 뭐 없는 게임도 있겠지만, 결국에 페이스 조절에 관한 거는 어느 매체든 간에 이제 통용되는 언어이거든요. 스트럭처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좀 더 이어서 좀 비슷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 픽사의 스토리텔링, 요거는 정말 스토리에 관련해서 공부를 시작하겠다 싶은 분들에게 너무 좋은 그런 책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게임 기획자라면은 진짜 무조건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방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요약된 그런 책이면서도, 여기서도 설명되지 않은 그런 자잘한 픽사만의 그런 노하우나 약간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이디어와 결말까지 픽사로 배우는 완벽한 스토리 만드는 법. 그래서 이것도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게임 내러티브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작법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이거는 이제 게임 라이팅, 그 Narrative Skill for Video Games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어예요. 그래서 저도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아까 시나리오 어떻게 쓰는가가 게임이 아니라 어떤 그 스토리적으로 어떤 구성이나 그런 정석을 알려준다면은, 요거는 게임의 스토리에 대한 어떤 구성이나 정석을 이제 다 알려주는 그런 책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 게임 기초 AI 프로그래밍. 여기 도움되는 이유는요, 당연히 게임 AI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니까 게임의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대충 구현하고 싶은 AI를 상상하기에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현하는지에서 설명을 하는 책이지만, 물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배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되니까 기술자들한테는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뭔가 제가 정말 무시무시한 몬스터 같은 것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플레이어를 쫓아다니게끔 만드는 호러 게임을 디자인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약간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뭔가 계속 이렇게 호기심을 끄는 그런 토끼가 계속해서 나한테 뭔가 쫓아올랑 말랑, 제가 도망갈랑 말랑 하면서 쟤 뭐지 하면서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AI, 약간 그런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런 컴퓨팅 기술,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뭐 그런 걸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할 겁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해야지 페이스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는 요게 뭔가 빠밤 하고 나타나고, 이때 굴 속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플레이가 확 빨려 들어간다. 그 전까지는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그 따라가는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 이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AI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작동이 되고 그리고 개발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인포메이션 그래픽,
그래서 인포메이션 그래픽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답답한 뭐 이런 통계 자료들이나 숫자 같은 것들 어떻게 좀 더 덜 답답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는 영역인데요. 이거가 월스트리트에서 어떻게 적느냐. 그러니까 이게 살짝 게임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긴 해요. 근데도 이제 왜 추천을 하느냐. 기획자면은 문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칭을 해야 돼요. 그게 뭔가 스토리나 되게 흥미를 끄는 일러스트가 첨부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다룰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을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에요. 도현의 만화 연출법. 만화가 약간 여러 가지 구성으로 어떻게 연출될 수 있을지를 만화로 보여주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왜냐면은 영상 연출법도 있지만 만화적으로,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3D적인 시각도 있지만 2D적인 시야도 있지 않습니까? 2D적인 시야에서는 만화 연출을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화 연출 골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게임의 기획만 공부한다면은 이게 너무 3D 공간이나 어떤 특정한 그 공간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인터랙션이 발생한 거, 되게 게임적인 스탠다드와 여러 가지 그런 역동적인 것을 전제하에서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정적인 게임을 설계를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그런 세계관 설정들을 깊게 짜가지고 정말 그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너무 능동적이지는 않지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천천히 알아가는 게임을 설계할 때는 이거는 게임 기획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우기 시작한 게 전시 기획입니다. 뮤지엄 전시 기획 시작하기를 이제 배워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정말 전시 기획에 어떻게 안내 시스템이 뭐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전시를 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보여줘야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지, 전시 기획서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객들을 설득시키는지를,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잘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정적인 게임, 그리고 이렇게 뭔가 능동적이지는 않지만 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정말 차분하게 플레이어를 몰입시키면서 게임이 주는 그런 인포메이션에 동기화를 시키는 그런 기획을 이제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싶을 때 되게 많이 영감을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지금 책들을 좀 더 가져왔고요. 아까 바닥에 떨어졌던 그 책들. 네, 뭐 여기 세계관 만드는 법 이런 미니북도 있는데요. 요건 아직 다 보진 않아가지고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책도 읽고 있다. 그리고 어디 보자.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이제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인데요. 요게 약간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게임 기획이 굉장히 인간적인 영역입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해야 되고 이야기를 하고 내 말을 설득을 시켜주거나 설득당한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축할까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소프트 스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인간관계론 책, 요게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피, 땀, 리셋입니다. 요 책은 이제 게임 개발 속의 숨은 영웅들 이야기, 그러니까 게임 개발을 하면서 보여지지 않았던 그런 어떤 드라마, 그러니까 게임 개발을 하면서 무슨 고난을 겪었고 어떤 식의 업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약간 어떤 결말을 맞이했고 정말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개발자의 인터뷰를 이제 쭉 써내서 개발자들이 이런 되게 유명한 게임의 라인업이에요. 유명한 게임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었고 어떻게 개발이 취소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게임 업계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요건 이제 피땀 픽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제 후속작이고요. 그 피땀 픽셀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이제 정말 게임 업계가 만만치 않구나 라는 것을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실감을 하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겠고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이제 그 생각을 만들게 해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려운 책 하나 나왔습니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인간은 왜 놀이를 하고 또 왜 재미를 추구를 하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려운 말을 잘 못해서요. 정말 학문적으로 판다고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나요? 그렇게 정말 깊게 파고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조금 아카데믹한 그런 필드에서 또 게임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심리학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왜 인간은 놀이를 하고 왜 인간은 그렇게 이제 놀이라는 것이 인류에게 어떻게 중요하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게임 개발자는. 어렵지만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요것을 기반해 가지고 정말 많은 아카데믹한 그 논문이라든지 그런 저술들이 이제 써졌고요. 저 내용을 대충이라도 이해를 한다면은 정말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많은 것들에서 인사이트도 얻고 정말 특히나 게임에서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요건 이제 게임 유저 리서치, 이제 더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한 사용자 조사 방법.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게임을 만들면서 테스트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이 특히나 이런 좀 빨리 일단 만들어보고 테스트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검증하자라는 그런 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런 영역이 이제 게임 유저 리서치입니다. 결국에는 소비자가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아티스틱하게 만들든 간에 그것은 셰프의 자유지만 그 요리를 맛있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만족을 해야 돼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유저가 그래서 맛을 맛있게 봤는지 안 봤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장사를 어떻게 할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레시피를 바꾸든 뭐 요리를 좀 더 요리가 잘못됐구나를 파악을 하든 요리가 굉장히 좋구나를 파악을 하든, 그런 것에 기반이 되는 것이 유저 리서치라는 분야입니다. 요것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좋은 책입니다. 반대로 게임 UI, 디자인 노하우, 이것도 이제 약간 비슷한 시리즈인 것 같은데요. 책이 되게 비슷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요거가 되게 일본스럽긴 한데요. 약간 일본 게임들 많이 좋아하시면은 되게 약간 느낌 오실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체계적으로 게임 UI를 설계를 하고 잘 접근을 하고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잘 설명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공간이 만든 공간, 유현준 교수라고 이제 건축학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이제 저술하신 책인데요. 이제 총균세라는 책이 있어요. 총균세가 되게 아시나요? 되게 두껍고 되게 큰 책. 근데 총과 균과 쇠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다르게 인류사를 이렇게 쭉 바라보는 그런 재밌는 책인데, 이 책은 약간 공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정말 약간 서양의 공간은 어떻고 동양의 공간은 어떻고, 이게 인류가 공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발전을 시켰으며 이것이 문화와 나아가는 인류의 진화를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현대에서 어떻게 융합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가. 공간을 이해하는 거는 이제 기획자로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진짜 추천드리고요. 많은 인사이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흥미롭고요.
이렇게 그 하나하나 다 어떤 의도와 그다음에 흐름이 있구나를 이제 잘 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는 순간에 정말 많은 인사이트가 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정말 재미있게 느껴지실 거고, 이것을 어떻게 게임에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떤 영역을 게임의 경험으로서 녹여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게 트리거가 될 거예요. 꼭 이 책이 그렇게 트리거를 만든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책들이 이제 그 정말 읽다 보면 연결고리가 지어지면서, 아 정말 그냥 원초적으로 재밌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금방 동이 나요. 그리고 화이트보드를 딱 가가지고 적으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나 이렇게 그 소재가 하나 딱 주어지거나 생각만 들기만 하더라도, 아 이렇게 그럼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그 인류가 무언가를 했고, 요런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제작이 되었구나를 그렇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게 게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재밌을지가 확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런 책들도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영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코지마 히데오라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의 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인이라고 하면 약간 애매하지만 물론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이제 네임드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개발자 중 한 명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영감을 받은 그런 작품들, 책과 영화와 게임들 등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영감이 되었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정말로 인상 깊은지를 이제 설명한, 어떻게 보면 그 히로 코지마 개발자님의, 감독님의 덕질 노트입니다. 네, 요것도 이제 그래서 특히나 히데오 코지마 그분이 정말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인간의 연결에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제시를 해줘요, 게임 안에서.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됐고, 그 코지마만의 그런 독특한 세상이 어디서 왔을까를 잘 볼 수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미안, 이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데미안 한번 보시고, 이거는 그냥 엄마가 읽으라고 해서 읽은 거고요. 한번 해석 영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인상 깊었고요. 되게 재미있게 보고 영감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냥 갖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플래툰 컨셉 아트북입니다. 요런 스플래툰의 이제 아트들이 어떻게 이제 에셋들이 만들어졌고 뭐 이렇게 컨셉팅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요. 특히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스플래툰 3의 그 컷신을 스토리보딩하는 그런 파트가, 이게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활용할 수도 있구나 싶은 되게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고요. 이거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영상으로 공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약간 저 화면으로 못 비추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직접 사보세요. 이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게임의 메커니즘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트 스타일이면서도 되게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아트 디렉팅을 한 예시예요. 닌텐도는 진짜 천재거든요.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지. 그래서 이런 고민과 영감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그거 약간 얘네들이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흐름을 되게 볼 수 있는 그런 덕질용 아트북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소재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리시한 아트를 감각적으로 잘 풀어낸 그런 게임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무기들도 하나하나가 다 되게 컨셉하고 잘 연결이 되게끔 재치 있는 그런 약간 유머스러우면서도 재치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되게 짜치지 않아. 약간 촌스럽지 않고 되게 힙하고 스트릿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도록 완급 조절을 잘 했습니다. 와, 이런 캐릭터 디자인과 이런 비주얼 스토리텔링들은 진짜 많이 배울 만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기자기하게 만들기 위한 스케일감 조절도 굉장히 잘했고, 그 하나하나 그 정말 닌텐도답게 그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건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의상 아니면은 그 하나의 레벨 컨셉들 같은 것들, 스테이지 이런 것들이 그 요소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어야 더 그 세계관에 잘 몰입이 되고 자연스러울까, 그 고민들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들입니다. 그래서 꼭 아트북 이걸 사셔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 스플래툰이라는 그냥 게임 플레이 영상을 찾아보거나 이 아트를 검색하시더라도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되게 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벌써 한 40분을 혼자서 떠들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해놨네요. 그래서 사실 10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현재 그 게임학과를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는 그 책들이고요. 근데 왜 영어 책은 없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영어 책은 보통 그 읽을 것들을 과제로 교수님들이 PDF로 내서 주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PDF로 받고요. 제가 영어 책을 들고 다닌다 해도 막 좀 많이 안 읽을 것 같아서 한글 책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가 이북 안에 이제 보통 영어 PDF를 많이 넣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어권의 자료들은 그 저 뭐냐 그 논문 자료라든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정말 폭넓게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책으로 봐야 되나 싶기는 해요. 물론 정말로 좋은 책들도 진짜 원어만 있어가지고 그걸만 봐야 되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뭐 퀘스트라든지 되게 그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저는 지금은 일단 이런 한글 책들을 좀 많이 읽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PDF로 일단은 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책을 안 읽는 건 아니다. 이제 영어는 근데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와 또 시청각 자료를 보는 것들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책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이 책 중에서 좀 입문자가 바로 읽을 만한 그런 책들도 있지만 아닌 책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약간 다음 영상이나 아니면 여러 영상 안에서 좀 엔트리 레벨에서, 그러니까 게임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거나 기획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가 혹시나 여기까지 진짜 다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